이제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고요. 김동엽 대표님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 증시도 좀 빠졌는데 네. 오늘 뭐 특별한 호재 있었나요? 코스피. 그래도 코스닥은 좀 상승은 했는데. 네. 뭐 지금 자료에서 보시듯이 좀 많이 빠졌죠. 이번 주 내내 빠졌고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 뭐 코스닥은 거의 일주일 내내 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많이 빠졌고 또 그거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섹터들이 생기기도 했고 오늘 트럼프의 이제 그 뭐 수락 연설 같은 것들이 오전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 이후에 중계가 되면서 네. 거기서 나온 얘기들에 맞춰가지고 또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고요. 특히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기차,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%에서 200% 물린다를 가지고 이게 이제 뭐 미국을 제외한 기타 나라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압박을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과 역시 중국에 대한 전기차 굴기를 꽉 막으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섞이면서 저가 매수 쪽이 2차 전지 쪽이나 배터리 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후반에 좀 강세를 나타냈던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고 보고요. 뭐 오늘을 포함해서 뭐 지금 미국 시장도 사실 기술주에서 뭐 순환매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간밤에는 다우가 또 한 500포인트 빠지면서 네. 거의 모든 업종에 순환매가 있고 나니까 이제 더 갈 데가 없네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고요.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딱 느끼는 건 좀 기대가 사라진 시장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대인데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거. 그러니까 이게 비단 트럼프가 파월한테 11월까지는 금리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라진 건 아니고요. 이미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CPI랑 PPI를 통해 가지고 파월이 의회 나와서 얘기를 했듯이 지금 패드워치의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100%거든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뭐 트럼프가 물론 옆에서 말리려고 하겠지만 사실 오늘 수락 연설에서는 자기도 또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9월이냐 11월이냐는 중요하진 않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파월은 지금 9월을 거의 기정사실이라 본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아무리 말려대도 9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 나와도 9월이다라는 게 이제 픽스가 되니까 이제는 뭐 연초에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딱 사라지고 9월 달 이렇게 정해지니까 오히려 시장의 기대값이 좀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지난 주말 그 일요일 날 있었던 피격 사건 때문에 네. 미국의 대통령이 이게 어느덧 확실해진 거예요. 지금은 물론 3개월이 남았지만 남아서 변수들이 또 작동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, 이 시간대, 동시간대 느끼기에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70%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트럼프로 정해지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전 세계 시장이 트럼프의 정책, 트럼프 트레이드, 트럼프 웨이브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의 버전 2.0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놓은 것과 또 강제적으로 좀 막고자 하는 바이든의 정책들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나오면서 뭐 기술주가 오히려 뭐 갈 길을 좀 잃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도체에 대한 뭐 중국을 때리던가 아니면 대만을 때리는 이슈가 오히려 뭐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또 불똥이 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끌고 가게 가는 모양이었고요.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 나와갖고 그날 지수가 사실 트럼프 이런 이벤트 바로 전전날이거든요. 네. 근데 그날 지수가 처음으로 많이 빠졌어요. 코스피가. 그날 그 빠진 걸 두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밤에 미국장이 좀 꿀렁대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가 금요일날 많이 빠졌는데 이게 단 하루짜리냐 아니면 이게 며칠 계속될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양갈래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은 냉정하게도 대부분 이번 주 들어오면서 뭐 트럼프의 이런 이슈들 같은 것들이 또 일요일 날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더 명확해졌으니까 잘 될 것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장은 뭐가 정해지고 나니까 기대값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차익 매물을 내놓는 시장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또 여전히 트럼프의 어떤 버전 2라고 하는 것에서
시즌 1 때 겪었던 그런 또 자극적인 압박 같은 것들이 재현된다라는 거에 약간의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된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아, 트럼프. 물론 트럼프 수혜주도 있으니까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집권 가능성 높아진 것이 호재일 수도 있는데, 네. 아, 이 피해주들, 이거 뭐 한국만이 아니라 뭐 대만도 그렇고 세계 각국, 유럽도 그렇고 아주 지금 다들 긴장하고 난리가 났어요.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어조와에서 사실 지금 너무 이제 앞서가서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. 물론 이게 정치적인 수사가 필요하죠.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11월까지 표를 계속 얻어야 되니까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들을 계속 써가지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그거가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. 이거 진짜 나중에 이대로 하는 거 아니야? 제 생각엔 법이든 규정이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뭐 송두리째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지만 일말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이 트럼프의 또 보여줬던 그 뭐라고 할까요?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그냥 뭐 막무가내잖아요. 파리 기후 협약도 그냥 취임하면 바로 그날 바로 취임하고 나서 탈퇴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공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저돌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지난 그 일요일 날 피격 사건에서 살아나고 나서 지금 본인이 외치는 이 파이팅 전사의 이미지랑 불사조의 이미지 이게 엄청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느낌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특별히 주장을 하는 게 반도체에 대한 거 또 자동차에 대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중국 대륙이긴 한데 옆에서 유탄을 우리나라가 같이 맞을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을 또 우리 시장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안 되고 자동차 대형주 안 되니까 시장이 뭐 한 주 내내 거의 좀 침울하게 좀 만들어진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. 네. 아니 오늘 그 수락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거기에서도 중국차 업 차종에 따라서 100%, 200%까지 관세를 붙이겠다. 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한국하고 뭐 이런 곳들 네. 뭐 그 뭐 군사적인 위협도 뭐 없애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했어요. 근데 하여튼 엄청나게 그러다 많아요. 보니까 이게 중국 차에게만 해당이 될까?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까? 이제 많이 고민이 되는 거죠. 고민을 했는데 그 막판에 한 2시 넘어서 우리 시장은 이게 중국을 어찌됐든 굉장히 규제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라고 보니까 2차 전지가 2시 이후에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이 살짝 나왔거든요. 네. 어쨌든 많이 빠졌고 뭐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런 면들이 큰데도 트럼프의 오늘 수락 연설에서 나온 전기차에 대한 중국산 100%에서 200% 관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조금 아전인수격이지만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해석하자 이렇게 후반에는 조금 해석하는 분위기와 함께 2차 전지류의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로 힘든 시장이긴 했습니다만 네. 그래도 좀 이렇게 주목하셨던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?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 본 섹터는 이게 이제 유출을 한 건데 바이든이 간밤에 코로나 걸렸다고 했잖아요. 아, 맞아요. 저 그걸 딱 보고 교체되겠다. 바이든, 그러면 대상은 해리스 부통령이 1순위이니까 해리스의 정책 중에 제가 생각나는 건 대마 합법화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바이오 시초가 공략을 강력하게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해가지고 결국 오늘 상한가 갔어요. 예. 어쨌든 뭐 지금 유력시 되는 거 이번 주말 사이에 결단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고 새벽에 뭐 전 그 대통령 오바마도 드디어 뭐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제가 봐서 완전히 사면초가의 입장이고 바이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용퇴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바이든보다는 해리스가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. 왜냐하면 뭐 이런 표현 좀 드리면 그렇지만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 사이에 이런 격돌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는데 약간의 어떤 뭐 흥행 요소라든가 박빙의 어떤 뭐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만들 수 있는 배경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비만 관련주들이 또 엄청나게 강했습니다. 페트론이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올랐었고요.
저 DXVX는 약간 한미약품 쪽 그 대주주 관련주인데 요새 2, 3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게 사이즈가 한 6, 700억밖에 안 돼가지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슈로 해서 얼마 전에 라파스라는 종목이 뭐 제가 최근에 비만주 그 소형주 쪽에서 느끼는 게 분기에 하나 정도 나올 만한 그 급등주 있어요. 네네. 한 일주일 만에 더블씩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라파스가 있었고 이번에 DXVX가 그런 종목이고 세 번째 종목으로 샤페론이 좀 유망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. 화장품 섹터가 이번 주중에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매출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1등에서 5등까지 거의 다 화장품 그래요? 쪽에서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뭐 VT도 이번에 미국 그 아마존에 처음 소개되면서 엄청나게 돌풍을 일으켰다고 해서 오늘 10%대 상승이 나왔고요. 스킨앤스킨 같은 종목도 좀 셌습니다. 그리고 알차라라든가 MP 같은 XR 종목들도 좀 셌고요. 이게 그 대북 이슈가 원래 오전에는 약했는데 트럼프가 수락연설 하면서 북한 얘기를 했죠. 김정은 얘기 한번 했죠. 잘 지내겠다 다시. 아 참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트럼프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? 모든 일에 만능일 것 같아. 다 할 수 그러니까 있다. 지금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바이든 때문에 일어난 전쟁 내가 다 종식시키겠어 이러고 있거든요. 자기가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라는 의미에 이번에 이게 불사조 이미지가 된 다음에 나는 전지전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. 근데 지금 중국도 러시아도 사실은 이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. 네가 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마음대로 종식시킨다고 하냐 이제 이건데 사실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끌고 가는 수는 없으니 우크라이나 일부 국토 양보를 받고 나서 뭐 종식된다고 하면 은근히 좋아할지도 모르겠죠. 하여튼 그런 거 있고 신고가 종목은 일부 CCTV 관련주나 또 비만주에서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를 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네. 아, 그걸 보니까 결국은 아주 대형 어떤 섹터나 이런 게 네. 아니라 좀 약간 개별주 순환매 테마 이런 형태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개별주인데 재밌는 게 트럼프가 이 뭐 부각이 되거나 이제 수락 연설로 나온 대로 반응이 나오는 게요. 이게 원래 방산하고 재건이 옹립할 수가 없는 거죠. 양립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. 둘 다 가요. 방산도 세고 재건도 세고. 예,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러시아랑 평화협상이라든가 이런 종전협상 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젤렌스키가 오늘 그런 얘기 새벽에 있었더라고요. 트럼프가 두렵다 이런 얘기도 했고 곧 통화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트럼프의 어떤 언어적인 그 구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11월 그 2차 평화회담이 있는데 러시아도 초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하여튼 뭐 한쪽에서는 재건 분위기가 또 무르익는데 이 나토라든가 유럽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하죠. 네. 미국이 계속 경비를 내놓지 않으면 방어를 안 해주겠다 이러니까 자체 국방을 위해서는 이제 방산 쪽에 지출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. 그건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원전도 원래 트럼프의 그 에너지 믹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는 그저께 밤에 낭보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세론이 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 출발한 녀석도 음봉나면서 끝나고 뭐 이러니까 오늘 또 많이 빠졌고 분명히 그 트럼프의 화석 연료라든가 전통 에너지 강조는 원전한테는 기회고 지금 유럽이라든가 뭐 동유럽 이런 쪽에서 원전 설치에 대한 뭐 쟁거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어저께 이후에 한 1박 2일 정도 딥다 맞은 원전 섹터는 아마 다음 주에 조금 추스리고 나면 어차피 서방 세계에서 원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번 체코 원전에서 보았듯이 할 수 있는 데가 프랑스 아니면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섞고 있습니다만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원전 그 건설 비용이 거의 반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만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올 그런 많은 뭐 후보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 경제성 면에서는 뭐 압도적이죠. 프랑스의 한 약 55%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만 따져보면 앞으로도 수주는 일어날 것인데 이게 원전 수주가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이후에 15년 만에 나온 거다 보니까
어느 정도 텀을 두고 또 나올 건지에 대해서 아주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데요. 아마 매년 한 건 정도는 후보지에 대한 선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기노브에서 보면 이제 원전이 이번에 뭐 10년치 일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. 장기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해외 주요 이슈, 글로벌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오늘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수락 후보 연설,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온 말들인 것 같은데. 네, 그렇죠.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자꾸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. 오늘 우리 시장이 2차 전지와 배터리 쪽에서 일부 반등이 나온 대로 해석을 다음 주에 해주는 게 맞는 건지, 아니 우리나라도 여전히 어떤 뭐 보호막에서 좀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침울한 상황들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자꾸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우리도 뭐 항생 지수가 한 2% 빠졌습니다만은, 네, 오늘 빠졌습니다. 네, 뭐 TSMC 계속 안 좋고 우리 삼성전자도 오늘 3%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. 그거는 아마 제가 봐서 어저께가 안 빠졌거든요. 어저께도 원래는 뭐 하이닉스는 계속 빠졌고 오늘도 빠졌는데 아마 어제는 강력하게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CXL 쪽에 대한 기대감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그 콜 테스트가 거의 통과됐다는 식으로 약간 비공식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드디어 뭐 조만간이다. 그리고 이번에 국회 입성한 그 삼성 전 사장님 출신의 그 국회의원께서도 인터뷰하면서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눈 내리기 전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.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약간 기대감이 좀 섞이면서 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던 게 오늘 오히려 중첩해서 이틀짜리 빠졌던 거가 한꺼번에 몰려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. 자, 그 다음 주 월요일장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어떤 걸 좀 짚어봐야 될까요? 일단 오늘 밤에 아마 장 시작 전에 미국에서 테슬라 잠정 실적이 나오는 게 있어서 뭐 자동차에 대한 부분보단 역시 뭐 ESS라든가 또 중국 쪽에 지금 FSD 관련된 그 자율주행 이슈 또 로보택시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이 아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. 다음 주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서 25일 날 그거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5조에서 한 6조 사이 정도 보는 그림인데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번에 TSMC도 사실 충격은 받았지만 실적은 또 어마무시하게 나왔잖아요. 네. 순이익이 10조가 넘게 나와가지고 뭐 그래도 또 뭐 빠지는 걸 좀 막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이닉스도 사실 어제 오늘 계속 맞았는데 실적으로 좀 더 이상 20만 원 안 깨지고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다음 주에 좀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사실 옛날 같으면 너무 뭐 이미지가 있는 행사인데 하도 뭐 주변 어지럽다 보니까 크게 좀 영향은 없습니다만 파리 올림픽이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있어요. 네. 원래 이 정도 되면 하던 전쟁도 멈추거든요. 그러게 뭐 아니 하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고.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여자 핸드볼 빼고 국기가 다 전멸을 해가지고 나가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 최소 인원 참가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 좀 없고 인기 종목도 다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 우크라이나랑 멀지 않은 파리에서 열리다 보니까 뭐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떤 전쟁과 관련된 그런 화염 속에서 옆에서 뭐 이런 평화 올림픽을 치른다라는 게 좀 부담이 될 거고 그래서 아마 각국의 요청을 많이 한 걸로 알아요. 그래서 이게 선언적으로 뭐 한 보름 정도쯤 멈추기라도 하자 이렇게 되었을 때가 뭐 어떻게 보면 재건의 이슈가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무엇보다도 뭐 월요일 날 우리가 아침 시간에 받아들 뉴스 중에 가장 이제 충격적이면서도 또 다른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건 주말 사이에 바이든의 사퇴 여부 이게 아마 제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번 주 주말도 진짜 뉴스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게 네.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. 바이든의 입장 표명. 바이든의 입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자, 우리 증시 하반기 영향을 줄 변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일단은 미국의 대선이 이게 뭐 정해졌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나오느냐 미국 대선에서 일단 선두주자로 나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와 또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이 오늘 수락 연설에서 밝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밀한 탐독과
또 여기서 유불리가 있는 섹터들이 정해질 것이며 다음 주에 또 관련되는 종목들이 위아래 변동성을 크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파월한테 자리 보장은 해줄 테니까 금리는 내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수락연설에서는 조금 약간 수위를 낮춰서 나도 금리 내리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대선 전까지 내리지 않는데 자기 취임하면 바로 내려라 이제 이런 이제 얘기예요. 그래서 먼저 내리면 장이 좋아질 거니까 이런 바이든의 효과는 최대한 막고 싶은 거고 금리를 내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고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.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앞서간 논리지만 파월은 꿈쩍도 안 하고 9월달에 금리 내릴 거예요. 예. 원래 트럼프 재임 시에도 파월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어요. 그때는 금리 내리라고 막 난리 맨날 쳤는데 트럼프 저 트위터로 그냥 매일 그랬죠. 맨날 욕하고 매번 했는데 그랬지. 파월은 안 내렸거든요. 근데 약간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파월이 좀 실기를 했다는 표현이 나중에는 많이 있었어요. 트럼프 얘기했을 때 내렸으면 그 정도로 좀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하여튼 파월이 뭐 그동안 많이 노예화 됐겠지만 이번에 자기가 정한 9월달 금리를 결코 양보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게 국회 이슈인데 그 세법 개정안 문제가 어저께 그 당정에서 뭔가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면 한 30% 상속세 30%로 뭐 줄인다고. 예, 그것도 있고 일단 금투세 폐지도 이제 정했는데 이게 이제 야당에서 동의를 해서 뭐 통과가 돼야 되는 이슈니까 이게 이달 마지막 주 정도에 국회에 아마 상정되는 이슈가 있어서 금투세 문제는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첨예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 쪽에서 좀 전향적인 검토와 실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이 정도가 좀 중요한 다음 주 주초의 어떤 섹터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 이 변수, 이 난리통이 벌어졌는데 이 하반기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? 아, 이게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게 한번 비틀어지면 여러분들이 한두 달, 한 2, 3개월 꾸준하게 버신 걸 며칠 조정해서 다 까먹습니다. 이러니까 빨리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시장이 안타깝게도 항상 오버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요. 그러니까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여기가 그냥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런데 지금 사실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빠지고 금요일 날 밤에 미국이 오르면서 이번 주초를 바라보는 움직임은 저거 하루짜리 움직임이었어. 하루만 그냥 고생했고 다시 또 트럼프로서 뭐 명확하게 이번 주말에 이제 정해지다 보니까 시장이 훨씬 더 이제 불확실성을 뭐 제끼고서 이제 움직일 거야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역시 트럼프의 그런 입과 불확실성과 자극적인 언사를 시장에서 이제 미리 커버하지 못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예요. 제가 아마 이 말씀 드리면은 야 너는 7, 8월 시장 괜찮다고 그러지 않았냐? 뭐 또 딴소리 하냐? 이제 이러실 텐데 사실 트럼프가 총 맞을 줄 알았나요? 뭐 이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참. 돌발 변수면서 뭐 파월이 이제 지쳐가지고 금리나 9월달 거의 못 박았다든지 트럼프가 예기치도 않게 총알이 스치면서 70%의 지지율을 받게 될 거라는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림하고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.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명확히 좀 보셔야 되는 게 진짜 지금 흐름이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. 그러니까 예측은 된다.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. 9월달 금리 내리는 걸로 됐다. 이렇게 딱 정해지고 나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대값이 없는 거예요. 또 다른 변수 뭘 있어야 시장은 사실 지수 오르거나 가격 오르는 거에 90% 이상이 불확실성과 기대값인데 그렇죠. 이게 다 명확해지니까 오히려 시장의 재미가 없어진 것이죠. 아마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의 뭐 교체 이슈가 나와서 다시 맞붙게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시장은 그 안에서 불확실성 속에서의 어떤 기회를 또 찾아보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방적으로 트럼프 위 그리고 9월달 금리 확정적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시장은 오히려 뭐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다른 생각하기가 어렵다. 그러니까 일단 쉬자. 많이 올랐으니까.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근거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.
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에 외국인들 동향 보시면 특이한 것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장을 안 삽니다. 네. 오히려 금리 인하가 명확해지니까 안 사요. 목요일까지는 샀거든요. 근데 일주일 새 거의 안 사는. 오늘도 선물 거의 한 10,000개 정도 때리고 뭐 이런 식인데, 제가 봐선 물론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좋은 기업들에 대한 관점들이나 뭐 트럼프 정책주에 대한 그런 그림들은 나오겠지만, 오히려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의미로 보면, 이 정치적인 수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제가 많이 오랫동안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끼는 건, 경제적으로 주식이 올라가면 좋은데 항상 정치적인 해석이 더 앞선다라는 거. 그런 부분은 이게 정치적인 말이 커지고, 이제 다음 주 보면 지금 하도 트럼프에 억눌려서 지금 드러나진 않아서 그런데요. 우리나라 국내 여당의 그 대표 그 전당대회도 있습니다. 다음 주에. 뭐 누가 정해지느냐 갖고서 그렇죠. 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비경제적인 이벤트와 그런 것들이 득세하는 시장이라는 거죠. 경제적으로 뭐가 풀리는 게 아니라 누가 무슨 얘기했대, 누가 어떤 자리까지 포지션을 뭐 끌어올렸대, 이런 거에 이제 휘둘리는 시장이니까 시장은 잠깐은 조금 더 불편하게 흘러갈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실적이라든가 숫자에서 전분기 대비해서 뭐 어떤 변화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정기가 포트폴리오의 어떤 리밸런싱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, 아우성인 이 증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? 네,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제가 봐서는 약간 비탄력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그래도 바이오 계열 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좀 일부 그런 종목들이 나왔는데, 의료 AI 쪽,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오늘 뭐 민다고 그래서 정책 발표도 있었지만, 전 세계적으로 AI가 지향하는 최고의 지향점은 신약 AI와 의료 AI라는 측면에서 뭐 루닛이라든가 뷰노, 뭐 JLK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CXL은 삼성에서 지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 그래도 좀 강세가 나오는데, 사실 시장이 만들어지려면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하게 비중을 많이 태우시진 않았으면 좋겠고, HBM은 어제도 약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제 퀄테스트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. 한번 움직일 섹터라고 보이고, 조선은 네, 지금 뭐 신조선가도 계속 올라가고 수주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호황을 받고 있는 업종. 그리고 원전은 어제 세론 뉴스로 많이 내려왔는데 오늘까지 제 생각엔 다음 주 초반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섹터로 좀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네. 이렇게 보면 의료 AI, CXL, HBM, 조선, 그리고 지금 가장 뭐 핫한 테마는 역시 뜨거운 여름이다 보니까 비만 섹터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. 원전 섹터는 어제 기준으로 한 30%씩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섹터인데, 1차적으로 이제 목표가 도달이 되니까 세론이 된 것이고, 아마 다음 주 월화 정도 넘어가면 충분히 폭조정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저가 누림수를 할 수 있는 섹터다,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피해주로 2차 전지주가 가장 네.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현재 그 밸류에이션 어떻습니까? 왜냐하면 그동안 바닥이다 했는데 이번에 또 한번 다운이 돼가지고. 밸류를 자꾸 찾으셔서 그걸로다가 싼데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예. 밸류에이션 그냥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지금도 비싸다고 볼 수밖에 없긴 하죠. 비싼데 이게 이제 작년 딱 1년 전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날짜가 언제 에코가 고점 쳤느냐, 7월 14일이에요 작년도. 이 1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기간적인 폭도 상당하고 가격적인 폭도 많이 내려왔고,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 소리를 어떻게 재해석을 해주실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길도 없는데 여기서 뭐 죽어라 하는 거냐, 아니면 중국을 누르면 풍선 효과처럼 우리나라는 조금 반전이 있는 거냐, 이런 해석에서 가격적으로 또 기간적으로 충분한 조정이 나온 만큼 오히려 재해석을 하다 보면 2차 전지 지금이 기회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, 테슬라가 적어도
트럼프에 붙었잖아요. 음. 테슬라 중심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뭐 2차 전지를 전기차만 쓰는 게 아니고 뭐 ESS라든가 또 앞으로 나올 로보택시라든가 요런 쪽, 예, 좀 그런 가지치기를 보시면서 뭐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를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뭐 거의 그로기 상태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난주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빠지긴 좀 어려운 섹터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이제까지 김동혁 대표님과 함께했고요.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